자,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이고요. 오늘은 중국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중국이 최근 들어서 다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스물스물 퍼져나가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상황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주식 추천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고 이제 기자로서 이제 방송 진행하고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이런 상황입니다. 브리핑 해드리는 그 정도긴 한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기업 실적들을 보다 보니까 중국 소비가 좀 늘고 있다는 기업 실적, 그러니까 CEO들의 컨퍼런스 콜들이 좀 있어서 저는 그래서 나이키라든지 에스티로더라든지 아니면 랄프 로렌이라든지 이런 중국 소비의 영향을 그동안 많이 받았던 네.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중국은 어떤 상황일까요? 일단 지난 한 달 전에 저희 그 5월달에 중국 탐방 갔다 왔던 얘기를 좀 드릴 네네. 때까지는 5월달 지표까지는 중국의 재화 소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4월에 이어서 네. 크게 이렇게 반등하지 못한 상황이었었고 네. 5월에 저희가 이제 중국 가서 내린 결론은 그때 약간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좀 좋게 말했던 것들이 빗나가면서 네. 현지에 가서 받은 느낌은 중국 가계 소비나 재화 소비가 조금 덜 나왔던 이유가 네. 결국에는 리오프닝 이전에 받았던 그런 상처랄까요? 후유증 네. 같은 네. 것도 좀 있었고 여전히 기업들이 재고 조정을 하고 있었고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5월 달에 저희가 돌아와서 중국 지표가 조금 전월비로 개선이 되거나 네. 지금처럼 이제 부양책 얘기가 나오면 바닥에서 이제 어떤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대감 좀 있어 보였고요. 소비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5월 지표로 봤을 때는 일부 통신기기나 소프트 소비재라고 해서 저희가 의창류나 화장품 같은 말랑말랑한 제품들이나 의창류, 그러니까 의류 같은 의류 같은, 의류 같은 거나 이런 항목들이 조금 개선은 있었지만 아직 눈에 띄게 5월까지 지표는 개선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반기 기대감이 있는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양극화가 있어서 2분기부터 가이던스가 이제 더 안 나빠진다는 의견은 나올 수는 있는데요. 아직은 정책의 효과나 네. 가계가 좀 회복되는 걸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중국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상황 맞아요? 지난주부터 이제 조금 네네.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 금리 인하를 최근에 하다 보니까 일단 금리 인하가 다음 주까지 이제 이벤트가 좀 남아 있고 네. 워낙 지표가 나빴죠. 사실은 4월하고 5월 지표를 보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2년 평균 성장률로 보면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이 지금 겨우 3% 정도밖에 안 나오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년비로 보면 중국 지표는 지금 15, 18%가 나오지만 그건 근데 작년 그때는- 4월이 나빴기 때문이고 네네. 실제로 중국 소매 판매나 전체적으로 재화 소비는 국내에서 보실 때도 크게 안 느껴졌던 이유가 여전히 2, 3%대 성장률밖에는 네. 안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연초에 리오프닝 기대할 때 봤던 그림 대비 당연히 재화 소비도 좀 더 낮은 편이고 네. 아무래도 여전히 서비스나 외식, 여행 이런 쪽에 좀 더 부각이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 지표가 좀 부양책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방송 나오는 저녁에도 금요일 저녁에 중국 애들이 지금 발표를 많이 하는데 네네. 수치보다는 조금 선언적으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지금 뭐가 발표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들어오기 직전에. 네, 그러니까 네네. 보통 이제 저희가 업데이트 드리는 게 예전에 리커창 총리가 있을 때는 2주마다 한 번씩 중국의 이제 국무총리니까요. 네네. 공무원 산하에 이제 부처들 회의를 하면 2주마다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작년 이맘때 이제 1년 전에 6월부터 8월 사이 중국 경기 또 심각했을 때 네. 방역할 때 네. 그때 이제 2주마다 이렇게 정책들이 나왔던 회의가 국무원 상무회의인데 방금 들어오기 전에 리창 총리 신임 총리의 국무원 상무회의 회의에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레벨업되기 위한 패키지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상세 내용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부처들 통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어제는 전기차하고 농촌에 이제 전기차들 보급 확대하는 거나 네. 가전이나 이런 쪽에 소비 프로모션 한다는 얘기를 중국의 상무부나 네. 또 중국의 발게이라고 그래서 NDRC라는 부처들이 지금 발표는 시작을 했고요. 네. 근데 사실 시장이 그거에 대한 기대를 지금 바닥에서 하기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의구심들은 돈은 어디서 혹은
누가 지출할 건데 네. 혹은 중앙이 하는 거야 지방 정부가 하는 거야 어떤 보조금인 거야 네. 이런 이제 의구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쓴 위클리 자료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조금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대치는 요 정도까지 가져가셔야 되고 또 이게 어느 정도 경기를 들어올릴지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조금 지금 팔로우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김경환 연구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현실적인 옵션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크게 보면 지금 시작한 거는 기준금리 인하부터 네네. 통화정책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통화정책 얘기를 조금 드리면 이번 주에 중국이 중국이 좀 복잡합니다. 인민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이 네네. 금리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1번은 MLF라고 불리는 네. 매달 15일 날 발표하는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MLF 금리를 기본적으로 사용해서 네. 은행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매달 20일 딱 5일 후인 다음 주죠. 네. 그 LPR 금리라는 금리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는 MLF 금리에다가 은행의 16개 은행의 이제 가산 평균 금리를 더해서 네.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1년물 금리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5년물 금리를 매달 20일에 이제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 LPR 금리는 9개월째 동결을 했는데 네. 이번 주에 이 MLF라는 금리를 10bp 정도 인하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음 주에 화요일날 결정하는 화요일이죠. 20일날 결정하는 이 LPR 금리는 10bp는 이제 기본으로 인하가 되는 거고 네네. 관건은 부동산이 나쁘니까 시장이 지금 금리 인하는 사실 작년부터 좀 지겨운 상태잖아요. 사실 네네. 지금 유동성 함정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중국이 지금 돈을 아무리 풀던 혹은 뭐 금리 인하를 하던 효과가 작다고 보시니까 결국 시장이 원하는 건 조금 더 부동산에 특화된 정책들이나 좀 정밀한 정책을 원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지켜보실 이벤트는 이제 오전에 이제 국내장 10시 반쯤에 발표가 되는데 LPR 5년물 금리가 이제 부동산에 포커싱된 금리다 보니까 네. 혹시 이거를 15bp나 20bp까지 더 확대해서 인하하는지 시그널을 일단 먼저 기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일단 10bp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네네. 그게 적용되면 이제 대출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니까 뭐 지금 시장 금리가 이미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일단 부동산이나 네네. 부동산 관련된 뭐 투자나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을 조금 올릴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좀 부동산 얘기를 드리면 현재 현실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좀 고집이 센 것 같긴 해요. 네네. 부동산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입장은 계속적으로 부분적인 완화를 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가지고는 되지 않고요. 아마 이제 대도시는 대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행정 규제나 우리로 치면 LTV 같은 완화 정책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블룸버그나 지금 외신들이 뭐 각종 그 내부인을 통해 뭐 인터뷰한 내용을 사실 지금 많이 쏟아내고 있긴 해요. 네네. 그리고 저희도 텔레그램에 많이 붙여드리고는 있는데 아직 확고하게 뭐가 나온 건 없고 다음 주쯤부터 부처를 통해서 아마 대도시의 경우는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는 네. 추가로 금리를 더 인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LPR 5년물 금리가 예를 들어 뭐 3%다 그러면 대도시의 경우 그러니까 네. 우리로 치면 수도권 같은 서울 일선 도시 같은 상해 심천 같은 도시는 여전히 그 금리보다 할인하는 건 아니고 네. 은행들이 더 엎어서 가상금리를 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하하도록 창구 지도를 하거나 그리고 제일 문제는 부동산 경기에 지금 회복세에 좀 지장을 주고 있는 부동산이 최근에 그 주택 거래가 좀 꺾였는데 네. 지방 도시들 2, 3선 도시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 각종 구매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호적이 있는 사람과 뭐 도시 사람 아닌 사람 이런 구매 제한이라는 조치들도 있고 한데 이거를 추가로 좀 푸는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혹은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는데 네. 뭐 LTV 같은 거죠. 이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규제를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네네. 이주택자 관련해서 푼다는 가능성도 다음 주부터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화요일부터 금리 인하하는지 보시고 금리 인하할 텐데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인하하는지 보시고 더 추가 인하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후로 7월까지 네. 이제 이런 그 급한 2, 3선 도시들부터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일정상으로 봤을 때 2, 3선 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지 그리고 이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은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금리 결정이 있고 나서 네. 추후에 언젠진 모르겠지만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그널을 줄 확률은 여전히 지금 기대감이 막 올라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미 중국 많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단에서 잘못 시그널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하고 네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상하단을 다 막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오르면 뭔가 막 제한을 하려고 그러고 네. 지금처럼 또 다시 내려가려고 하면 받치는 정책 정도는 쓰지만 뭔가 V자로 유도할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국 단위로 뭔가 정책을 조여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아직까지 저 개인적 생각은 5월달 방문으로 느낌으로는 네네. 아직은 좀 그 기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홍콩 증시의 디벨로퍼 주가나 부동산 주가가 오르고 뭐 소비재들이 좀 주가가 좀 뭐 오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패키지성 정책은 오늘 밤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월비로 봤을 때 다음 달 정도 지표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정도에서 이제 전분기로 봤을 때 3분기까지 네. 다시 경기가 조금 올릴 수 있는 조치들 정도는 나올 것 같고 제가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통화정책 다음에 부동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요. 네. 부동산 경기가 지금 1분기에 바닥을 1년 반 만에 바닥 확인을 했다는 건 저희가 아는데 4, 5월부터 다시 주택 거래나 분양 시장이 또 냉각되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올해 중국이 기대하셔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부동산 경기가 V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네. 그 주택 거래나 이런 중요한 키 데이터도 지금 나이키자로 완만하게 그냥 회복하는 정도가 기대치거든요. 근데 올해 좀 하반기에 기대되는 요인 중에 하나 뭐였냐면 준공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아파트 준공과 네. 완공 네. 입주. 네네. 이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중국에서 알고 있는 헝다그룹 같은 부동산 기업들 파산과 네. 관련된 아파트 짓던 것들이 중단돼서 네. 시위가 되고 이런 것들이 7, 8월부터 작년 하반기 제로 코로나 때 이게 많이 나왔죠. 네네. 실제로 지금 저희가 5월에 갔을 때도 중국에 입주하지 못한 혹은 많은 부실한 그 디벨로퍼들이 분양을 빌미로 융자를 해서 이 돈을 투자하지 않거나 짓지 않고 네. 중단된 프로젝트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당위성 측면에서 보면 올해 내년은 중국 정부 무조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건설을 완공을 시켜야 되고 네. 준공과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게 지상 과제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까지 중국의 지표들이 이제 발표된 걸 보면 다른 거 신규 착공 인프라 투자는 사실 다 내려갔거든요. 네네. 다시. 근데 준공 데이터는 사실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로 떠먹여서 네네. 돈을 이 프로젝트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준공인 거죠. 입주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키고요. 그래서 올해 중국 부동산은 이번 부양책에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되냐면 준공이나 입주 관련해서 이제 그 어떤 정책들이 5월 들어서 이것도 좀 힘을 잃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다시 한번 키킹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더 푸시를 하는 것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준공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었던 걸 다시 준공까지 시키고 완공시키고 입주시킨다는 건데 그것만으로 근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어떤 포인트로 어떤 산업이 수혜하냐로 보면 네네. 당연히 정상적으로는 신규 착공을 하고 분양이 되고 네, 그쵸. 신규 착공이 돼서 땅을 파고 네.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정상적인 입장이지만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3, 4년 동안 공급자 규제를 했고 네. 부실한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코너로 모른 상황에서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낳았던 거니까 지금 우리가 봐놓은 부분은 가계가 주도하는 그 주택 매매나 네. 주택담보대출이 일으키는 거는 상당히 좀 더딘 회복 중이라서 이건 너무 믿을 수가 없는 상태고 정부가 강제로 후속적으로 하는 거지만 이 그 디벨로퍼를 살린다는 개념보다는 네네. 디벨로퍼가 구조조정 전에 최소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거를 올해 내년에 지금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어쨌건 입주를 했을 때 되는 수요는 뭐냐면 뭐 화학 수요, 네. 인테리어, 그렇죠. 가전, 네. 그다음에 자동차, 입주해서 조금 엔드 단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소비재에 좀 더 가까운 전방 수요에 좀 가까운 수요들이 촉발이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아까도 뭐 이제 글로벌 기업들, 소비 기업들 얘기시긴 했지만 네네. 중국에서 이제 상반기에 중국의 재화 소비나 소위 말해 이런 물건 내구재 소비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 그 저희가 보는 스토리 중에 하나는 1분기부터 준공 데이터가 올라왔기 때문에 입주가 되게 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네.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즉 이번 여름과 가을에 네. 관련 입주 수요들이 조금씩 더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6, 7월에 정부가 보조금이나 가전이나 이런 쪽에 조금 더 지원을 조금씩 해주면 네. 관련된 3분기에 중국의 이런 가전, 디스플레이, 입주되는 뭐 이런 인테리어 관련 내장재 화학 수요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중국의 상품 가격이 좀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조금 촉발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 가려면 소파 갈고 TV 갈고 그런 냉장고 것들인 거죠. 갈고 네. 해야 그리고 또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관련주들이 에어컨 되고. 갈고. 그러니까 소소하게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다 계속 저희가 하반기에 V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는데 네네. 확실한 건 너무 낮은 기대감 하에서 어. 투자 수요, 소비 수요 다 같이 안 좋았었잖아요. 실제 네. 안 좋았었습니다. 너무 안 좋다 보니 역설적으로 이제 중공도 더 뭔가 푸시를 할 것 같고 네. 아파트 입주 관련 수요가 늘어나니까 어. 그런 소비재나 많이 빠진 주식들을 또 혹은 심지어 사실 전기차, 자동차도 입주 관련된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기차가요? 아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가. 그러니까 자동차가 네. 저도 사실 이사할 때 차를 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뭔가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약간의 돈이 남으니까 거기서 또 차를 사는 일도 있긴 했었는데 예전에는 네. 중국에서 주택 거래 데이터랑 중국 자동차 판매는 같이 다니는 데이터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분양 시장이 좋을 때는 네네. 5년, 10년 전부터 보면 중국의 주택 거래 면적이나 주택 거래 데이터랑 자동차 판매가 같이 다녔고 네. 지금 그 자동차가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이동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차의 경우는 확실한 거는 주택 거래와의 관계가 여전히 있고 네. 주택 거래 단위당 차량 판매가 예전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주택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택 거래가 나오더라도 이제 자동차 판매가 조금 늘어나는 형태가 돼서 소비 네. 패턴이 조금 더 입주를 할 경우에 전기차나 자동차 수요가 있긴 하다는 건데요. 네. 주택 거래가 워낙 하반기에도 강하게 회복할 건 아니기 때문에 입주가 되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네. 3분기에 중국 관련해서 내구재 관련해서 이제 조금 중고가 소비들 이런 걸 주목은 하고 있는데 저희의 뷰는 업종으로 보자면 중국이 이렇게 부동산 부양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많이 빠졌던 지금의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는데 네.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중국의 좀 많이 빠진 소비재 쪽에서 그런 이제 입주 관련 수요, 가전 관련주나 뭐 또 혹은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도 좀 중국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를 또 해주셨었죠. 네, 지난 맞습니다. 시간에 중공 나오셨- 얘기 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아. 현실적으로 부양책이 추가로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네.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 추가로 하고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정부 투자 얘기도 좀 나올 텐데요. 네네. 지금 오늘자의 중국 그 외신 뉴스 그 워싱턴 포스트였나 하여튼 외신 보도에서는 1조 위안 정도의 특별 국채 발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인프라를 위해서 중국 정부가 특별 국채라는 걸 추경 형태로 1조를 발행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1조 위안 특별 국채 발행은 사실 3월 달에 떡밥이었습니다. 3월 전인대 때. 그러니까 그래요? 전인대 때 나오려면 나왔었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때 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나오면 굉장히 좋은 서프라이즈 정책이지만 네네. 그 1조 정도 발행을 하게 되면 실제 그 어떤 레버리지가 나고 실제 진작되는 효과는 3조 위안 정도 넘을 거예요. 1조를 발행하면 네네. 실제 집행되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이제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우리로 치면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 네. 걔네들이 어떤 그 인프라 관련 특별 대출 한도나 이런 것들을 네. 발표하는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제가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작년 딱 1년 전에 리커창 총리 있을 때 6월하고 8월 사이에 중국이 이 상해 락다운 이후에 네. 지금처럼 또 경기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 긴급 회의를 열어서 6월부터 8월에 네. 각종 우리를 좀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산업은행한테 이제 특별 대출 한도 인프라 전용으로 네네. 이제 어떤 한도를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실제 효과들이 좀 있었고요. 그 6월부터 8월이 원래 그런 걸 하는 기간이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긴급 편성이죠. 긴급 편성이면은 네. 긴급 편성이면 사실 올해 그걸 할 2월부터 8월까지 그걸 할 가능성을 높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방식을 차용을 하면 네. 올해 상황이 정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게 안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이 지방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수입이나 재정 수입이 나빠지다 보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도 알고는 있었을 텐데 재정 수입이 나빠지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루틴하게 지출하는 비용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좀 투자를 끌어올리려면 작년 6월, 8월에 했던 그런 식의 뭐 어떤 중앙 정부 단의 추경은 아니고 네. 또 금융기관 이용하는 건데 네. 금융기관에게 이제 특별대출 한도를 좀 집행시키는 형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건 그냥 뉴스 보시면 채권이냐 대출이냐 좀 주목하시면 되고요. 네. 대출이 혹시 특별대출이 편성이 되면 네.
시장 기대엔 좀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 채권은 왜 아니에요? 채권의 경우는 아까 특별국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3월 같은 전인대 이벤트에서 나오지 않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하게 느끼면 그럴 네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은 쓰겠지만 사실 중국 수뇌부가 뭐 느긋하다기보다는 좀 이상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5월에 제가 가서 느낀 거는 현지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무기력했던 이유들이 네네. 워낙 우선순위가 안보 쪽이고 네. 반도체나 기술 자립 쪽이나 국산화 쪽에 맞춰지다 보니까 상반기에 지금 보시는 대로 주도주가 계속 AI 반도체 무슨 기술 자립 관련된 거 국영 기업들 이런 거였거든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볼 때도 그냥 민간이나 기업들은 알아서 그냥 자생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이구나 네. 라고 인식할 정도로 아직도 조금은 내수에 대해서 조금은 저도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지 않을까 봐 걱정을 좀 하는 거고 여전히 일단 정책은 나오겠지만 그런 식의 아주 긴급 편성을 네네. 하기에는 사례가 너무 단위가 적습니다. 20년 동안 거의 2차례인가 3차례밖에 안 한 거거든요. 우한 사태 때 했고 뭐 이런 거니까 네네네. 지금을 우한 사태 물론 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저 개인적으로 많이 틀렸기 때문에 상반기에 아쉬움으로 보면은 그런 걸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외신 보도만큼의 그런 카드를 쓸 가능성은 좀 낮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쿠션을 맞고 가는 은행 쪽에 네네. 좀 더 의탁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이 그 아시는 PMI 지수 같은 게 네네. 50이 중립선인데 네. 50 미치면 이제 위축되고 수축되는 걸 의미하는데 PMI 제조 PMI 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네. 50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보통 2010년 이후에 이렇게 PMI가 50 밑으로 떨어진 그 시간이 2, 3개월을 넘어가면 네. 이제 확률적으로 항상 조치들이 나왔고 어. 실제 PMI가 이렇게 2달 연속 50 밑에 있었던 게 2010년 이후에 한 4-5차례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항상 금리 인하했고 7월에도 이제 저희가 지준율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그런 조치들 외에 이제 정부 투자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동산 관련된 준공이나 이런 조처들 조금 주목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20일에 LPR 금리를 일단 기본 10bp 플러스 알파 얼마나 내리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도 5년물이 부동산과 직결돼 있다. 그러니까 모기지랑 직결돼 있다고 하니까 5년물 금리를 추가로 얼마나 더 내리는지 네, 한번 인하 아마 추가 인하를 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을 좀 줄 수도 있어요. 어. 부동산을 좀 더 그래도 신경 쓰겠구나. 네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10bp를 하면 네. 그냥 무난하긴 한데 네. 여전히 지금 부동산에 대한 아쉬움으로 본다면 네. 시장이 조금 일부 뱉어내거나 최근에 사실 뭐 미국이나 일본에 비할 건 아니지만 네. 꼬물꼬물 바닥에서 이제 기어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등락을 하면서 계속 레벨은 올린다고 보는데 어쨌건 다음 주에 그 조처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블링컨 방문한댄다 그랬더니 백악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계속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사실인 걸로 드러났죠. 블링컨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될 텐데 이걸로는 뭐가 좀 달라질 것 같으세요? 방문 전과 후가? 일단 저는 뭐 오늘 이제 빌 게이츠 만난 것도 그렇고 네네. 시장이 지금 외국인이 이틀 연속 중국에서 그래도 좀 매수 순매수를 강하게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부양책 기대도 있지만 대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시겠지만 미중 관계는 그냥 뭐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 그냥 중립적으로 보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확전을 방지하거나 하반기의 전반적인 구도를 그래도 풍선 사태 이후로 지금 4개월 만에 간다 하는데 네네. 사실 블링컨이 가면은 북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원론적인 얘기할 가능성이 높고 시진핑도 안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현재로서 기본은 외교 쪽 인사들만 만나고 올 가능성이 네. 높은데 네. 이제 혹시라도 18일, 19일에 이제 이틀 동안 가는데 중국이 조금 아쉬운 입장이다 보니 총리급이나 혹은 총리 이상급 시진핑 주석 혹시 만나는지를 깜짝 만남이 있다 보면 네. 그건 3분기 정도까지는 좀 추가적인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이 좀 현실화되면서 확전은 안 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냥 이거는 그래도 그냥 끈을 연결한 정도이기 때문에 시장에선 중립보다 조금 호재인 정도 대단한 어떤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고요. 네. 총리 이상급을 만나는지만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가 그럼 방문한 거는 어떤 의미를 좀 보세요? 뭐 저번에 저희 일론 머스크 일론도 방문했던 그렇고 거, 네네. 중국 입장에선 계속 본인들 정상화를 시키고 있고 네네.
외교 행보나 이런 것들 정상적이니까 구애를 좀 하고 있고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시장이 있고 외자가 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누가 봐도 중국에 대해서 이탈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을 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네.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나름의 이제 그런 액션들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블링컨 관련해서 조금 서프라이즈가 있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해도 중국에 지금 많이 걸쳐져 있는 독일 쪽이든 네네. 미국 쪽의 기업 인사들은 꾸준히 갈 거기 때문에 이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중국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되는 정도의 그 어떤 시그널로 어차피 시장이 있고 네. 제가 저번에 댓글 보니까 되게 좀 날카로운 지적 중에 뭐였어요? 중국은 내수 시장은 큰데 네. 시장 경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우려들. 네네. 그리고 최근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들 굉장히 날카롭게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어쨌건 중국이 지금 뭐 멍해든 후유증이든 상당히 그걸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느리게 이제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방향은 조금 믿고 있지만 네. 여전히 아직은 좀 시간이 좀 등락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기대치냐? 저희가 저번에 5월달 중국 탐방 가서 결론을 말씀드렸던 거는 2년 평균 성장률이든 전분기 기준으로 보면 올해 중국의 경기 흐름은 N자형으로 보고 있고 네. 1분기, 3분기가 고점이고 네. 1분기가 한번 치솟았다가 2분기가 지금 말도 못하게 하락을 했고 3분기는 다시 전분기 대비해서 보면 2분기 대비해서 보면 다시 좀 올라가는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3분기가 1분기보다 높을 거냐에 대해서는 네. 기대치가 높진 않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저희가 채권 금리나 전체적인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가 반영한 네. 경기 정책은 이미 기대감이 굉장히 과도할 정도 땅에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장은 어차피 기대감이 굉장히 부정적일 때 또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분기비로 저희가 예상하는 N자형 패턴 형태로 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는 시장이 좀 더 진작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하지만 확실한 건 7월까지 네. 부동산 뭐 내구재 소비, 정부 투자 관련된 최소한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네네. 발표가 돼야지만 QOQ 분기로 봤을 때 3분기 중국 경기에 개선되는 그 어떤 그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저희 이제 그 팔로우하는 것 중에 이제 위클리 자료 올린 거가 결론적으로 오늘 자료가 물가였거든요. 네. 꼭 보시길 좀 바라는데 이제 물가가 저희가 중국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가장 먼저 신뢰를 얻는 방법은 중국이 마치 일본처럼 지금 물가가 빠진 상태라서 가격적인 정보들이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신뢰를 주려면. 그래서 전월비로 지금 5월 달까지 중국의 CPI나 PPI 같은 물가가 되게 많이 빠졌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고 좀 자료에 쪘지만 전월비로 보면 6월부터 중국의 상품 가격이나 농산품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2주 정도 기준까지는 5월보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정책기 될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빠져서 이제 감산 같은 게 나온 다음에 올라오는 걸 수도 있지만 중국의 전월비 물가가 만약 지금 부양책이 나오는 가운데 네. 다음 달에 전월비 물가가 오른다면 네네. 그리고 저희가 5월보다 6월이 오를 걸로 보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좀 더 무난하게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물가를 보는 법들을 제 자료에 좀 썼기 때문에 네네. 또 그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 그때 그냥 말씀하셨죠? 뭐 하나 차이나 이렇게 영문으로 치면 되고요. 네네. 그냥 뭐 하나증권 김경환 치시면은 네이버 이런 데 보면 네. 그냥 이렇게 제 거 이렇게 좀 가져가 주신 분들도 있어서 네네. 거기에 보면 텔레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냥 저희가 어차피 매주 자료 쓰는데 네네. 지난주부터 이제 부양책 얘기를 좀 드렸고 이번 주는 이제 물가 얘기 좀 썼거든요. 네. 물가 안 오르면 분위기가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네. 물가 관련된 지표들 그리고 또 자료에 저희가 주간으로 계속 보는 그런 그 물가 관련 대응 지표들이죠. 네네. 네, 그런 걸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2월부터 저희가 주가 예상 틀린 거에 대해서 맨날 사과드리고 있고 이제 바닥에서 정말 상황이 꾸물꾸물 변한 거잖아요. 뭐 저희가 이제 2월 특히 2월 3월에 많이 좀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5월 탐방 갔다 와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제 좀 중국 현지 분위기를 저 느낄 때는 네네. 뭐 조금 이제 기대보다는 못하다는 거는 뭐 이미 지난 일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전월비 전분기로 봤을 때 시장이 좀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부양책 나온다고만 한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베팅하기 좀 어려울 거고 네네. 전월비 전분기로 이제 지표들이 이제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확인하면서 올라갈 것 같고 또 그 밖에 이제 임금 인상이나 네네. 소득 올라가는 신호들이
기업들이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다음번 나올 때는 조금 더 저희가 보는 지표들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이번 주에 MLF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맞습니다. 다음 주에 일정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LPR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는 전망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여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진짜 부동산을 살릴 만한 의지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LPR 5년물 금리. 네. 10bp에다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주택 관련된 준공 관련된 준공 얘기들이나, 관련된 거 네. 그렇게 만약에 준공 관련된 규제를 좀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죠. 준공과 입주를 좀 도와주는 정책이 나온다면 이제 뭐 내구재 소비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 3선 도시의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네. 그리고 또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 차후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다 머리에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진짜 맨날 너무 똑같은 거죠.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뭐 자료에 쓴 거니까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김경환 연구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